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의 재단 법인화를 두고 부천시와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에 완공될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노조는 법인화되게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또 근로 조건이 저하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청사 기습 농성까지 벌이면서 장덕천 부천시장과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시간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에 왜 예술단 노조가 반대를 하는지 이렇게 딱 와닿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와 부천시립예술단 어떤 관계인 건가요? 우리 시에는 부천필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네. 부천필에는 약 87명이 있고 합창단에는 51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부천시립예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부천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약 1,1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다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네. 다른 준비들을 합쳐서 2023년에 개관을 합니다. 근데 개관을 하면 당장 이제 누군가가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하면 좋겠느냐 해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1번,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2번, 누군가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세 번째, 아니면 독립적인 운영 법인을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연구 용역을 벌였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 부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이 전문 더 웅장하고 이 공간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만약에 직영이거나 위탁일 경우에 문화재단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경영을 원한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이런 운영 법인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관련 조례나 규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4, 5월 이제 봄이 가면서 이제 거의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들이나 관련 제정들이.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 운영법인과 예술단이라고 하는 이 두 군데가, 운영법인이 되는 것은 시립예술단이 지금은 부천시가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립예술단도 법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법인화가 되게 되면 우리는 다 잘리는 거 아니냐. 앞으로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 그런 고용 조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염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천시와 예술단 노조가 함께 부딪혔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서로 이렇게 언쟁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입장은 운영하는 주체를 독립적인 법인재단으로 만든다고 한 것이지, 시립예술단을 독립적인 법인화에 추진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중순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잠재워지는가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시와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함께 막 논쟁이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 시가 운영재단을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 직영으로 하는 방법, 또 위탁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화하는 방법까지 다양할 텐데, 굳이 법인화하려는 이유를 좀 따져보죠. 법인화하지 않고 직영 운영하게 되면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법인화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제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단체들은 이제 다목적으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개의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클래식 전용화한 특화된 클래식 전용어를 갖춘 전문화된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매체가 발달하면서 음악 수요자들이 다양한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에 적응하려면, 또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전문적인 법인화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영자를 영입해서
법인화하겠다는 게 이제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법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예술단의 경우는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이제까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가 직영 대신에 재단 법인화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립예술단은 직영을 하고 있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법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가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법인화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 소속이 됩니다. 시에 소속이 되고 공무원 소속으로 이제 문화예술을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그 시 예산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익을 나도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법인화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도 생기고 또 그렇게 인해서 후원자도 모집할 수도 있고 기업이 후원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협찬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법인화를 하게 되면 약 1년에 60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60억 원의 비용에는 한 25명의 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고 1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약 23억, 그 다음에 이제 기획, 공연,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약 25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 5년 정도는 법인화를 하든 직영을 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전문 경영인이 와가지고 미래 향후 5년, 10년을 보고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연의 완성 단계까지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 문화예술회관에 한 2년 정도는 그 공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정을 잡아놓게 되면은 우리가 향후 5년이 넘어서부터는 법인화하는 게 훨씬 시의 재정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의 모든 재정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시민들에게도 훨씬 수준 높은 전문적인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시에서는 지금도 법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차이가 없지만 향후 몇 년을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운영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단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부천시립예술단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번에 좀 짚어봐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술단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 중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공성을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뭔가 문화예술의 측면을 공공성인 부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공공성의 훼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10,000원이었던 입장료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10,000원이었던 입장료가 3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것을 결과적인 성과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의 공공성 훼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술 단원들의 근로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재단이 법인화됐을 경우에 결국 이 법인화가 결국은 시립예술단의 법인화까지를 이끌어 간다면 그 시립예술단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은 공무원의 호봉제입니다. 공무원이 1년 지나면 1호봉, 2호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호봉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인화로 해서 재단에 영입이 되면 예를 들면 연봉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저는 하나의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KBS 시향이나 이제 서울시나 이제 KBS 교향악단이나 서울시향을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법인화가 됐을 때 아무래도 호봉보다는 연봉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공무원 연금은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거기에 KBS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단순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지에 치달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민들에게 좀 그리고 시민들, 언론인들 이렇게 하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노조의 반대나 우리 부천시의 지금 입장이 시민들은 하나도 없는 시민들은 배제한 이런 지금 노조의 파업 아니냐. 시민들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1번. 두 번째, 조금은
양질의 질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조나 시가 그런 다툼이 아닌 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좋은 음악을, 좋은 문화를 제공해 줄 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근로 조건이나 서로의 부분들을 너무 앞다투고 있지 않냐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씩 짚어보죠. 지금 노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공공성 훼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니까 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공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인화하게 되면 공공성이 훼손이 된다는 이제 이야기는 이제 시립예술단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현재 부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부천 시민 같은 경우는 10,000원의 저렴한 공연료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계층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부천 시민들이 이런 클래식의 전문 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한 60%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공연을 봤다는 사람은 0.3%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다기보다는 결여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연간 올해는 한 95억 정도의 부천 시립예술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몇몇 사람들, 그 음악의 전문가들만 보는 그런 공연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 부천시에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언제든지 지금 현재 부천시청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시립문화예술회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연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연 전문가가 관람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적은데 법인화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 노조에 지적하는 부분이 이 근로조건 악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예술인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법인화까지 된다면 예술인들로서는 근로조건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법인 소속이 되면 예술단이 구체적으로 지금과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법인하고 시립예술단 법인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거 그 주체를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시립예술단은 현재와 같이 시의 직영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분명히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법인하고 시립예술단은 현대대로 존속을 시킨다는 게 그 목적이고 향후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만일에 그 법인화된 시립 그 문화예술회관의 법인 주체가 우리가 원한 만큼의 실적을 내주고 원한 만큼의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원한 만큼의 전국적인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립예술단의 신분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시에서 입장이 지금 현재 네. 그 쟁의 중에 있는데 그 노조에서 원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의 입장은 시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의 입장은 그거는 우리 부천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조율을 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면 되는데 합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양도한다든지 뭐 분할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지휘자나 그 관리자를 채용할 때는 뭐 70% 이상의 노조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시하고 그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쟁의 중에 있는 겁니다.
시의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예술회관 운영재단 법인화는 어떻게 보면 확실시된 것 같으나 예술단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노조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법인화를 하는 것이 이제 시의 목표고 그렇게 추진을 할 것 같고, 네네. 시예술단회 같은 경우는 현재 시의 직영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이나. 당장은요? 예, 당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 예측하건대 그 지금 현재 노사 간의 그 협의하는 그 쟁의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고, 시에서는 전혀 법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근데 그런 뭐 다른 입장입니다.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추후에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현재 향후 5년 정도까지는 법인화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직영할 때와 예산의 절감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5년이 넘으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 당시에는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시립예술단의 여지가. 법인화 문제를 꺼내서 또 조율을 해볼 거고 뭐 네.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재단 법인화 문제는요, 2019년에 부천시가 추진하면서 지금 2년 넘게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연구 용역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경기도와 이 법인화 협의가 불발됐던 그 배경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행안부 지침을 좀 따라야 돼요. 근데 그 행안부 지침에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또 1차는 자체적인 협의, 2차는 외부 전문가들로 인한 협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차에서는 세부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우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 2020년 12월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외부 전문가들로 한 것에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 시에는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문화재단과 독립적인 이 법인재단을 새로 만들었을 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재단이 두 개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방향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일단 불발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보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그 문화예술회관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들로 집단 구성된 더 전문성을 좀 세워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와는 아직 그 좀 어필이 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기문화재단과 지금 후에 만들 독립재단에 대해서 차별화를 분명히 두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부천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많은 논란 끝에 추진돼서 지금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완공 전에는 이 문제가 좀 매듭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 부분은 내년도 아마 7, 8월이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문화예술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뭐 경기도의 재단 설립 승인도 있어야 될 거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운영 재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만들고 또 개관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 방법이나 이렇게 뭐 페스티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03년이 이제 오픈이 목적인 겁니다. 2023년이 예, 오픈 그렇습니다. 예정이죠. 예. 그래요. 좀 더 원활하게 법인화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간단하게 곽 의원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연장에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아티스트는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굉장한 큰 선물을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경우인데 약간의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선순환적인 거를 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힌 것 같은데 시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좀 더 양질의 좋은 공간에서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조금만 더 양보하고 대신에 그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은 좀 시가 좀 해소해주고 네. 이런 과정들이 좀 순조롭게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공론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법인화 갈등 문제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